민주당이 밀어붙여온 검수완박 법안 2개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범죄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검수완박의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막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데요. 먼저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지금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본회의는 오후 4시에 시작해서 현재 2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후에는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표결을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현재는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주당이 또 회기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선 속수무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소수 정당으로서 필리버스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할 때까지 여론에 호소를 해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밤 12시면 끝납니다. 민주당이 이미 이번 회기를 오늘 자정까지만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곧장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상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국회에 구급차도 출동을 했다면서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겁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 전에 의장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다리를 밟히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국회는 구급차가 와서 의원들이 실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겨냥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그것은 당당거철의 무봉함에 비유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티켓 시위 외에도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의 연좌 농성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기자와 이 사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5월 3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검수완박이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5월 3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앞선 인터뷰에서 개정안에 대해 잘된 것이라고 말한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따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대검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폭이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고검장급에 이어 전국 지검장들이 단체로 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선 법 통과가 이루어지면 단체로 사표를 내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야 반발을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학계라든지 법조계, 시민단체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판은 법조계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임 피해 사건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네. 민주당을 향해 민폭당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제,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형 참사나 방위 사업 비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이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 5월 3일에 통과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건 또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가장 큰 핵심 문제는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혜원 변호사는 네. 법이 통과되면 서민 민생 사건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고소가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선 공익제보자가 비리를 고발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시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배영 기자였습니다.